단 하나의 전술적 실수, 그리고 세계는 전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 그것은 2020년에 거의 발생했던 시나리오이며 지금 2025년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40년 넘게 외교 관계가 없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반복적으로 충돌해왔다. 인질 사태, 경제 제재, 그리고 고위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까지. 그리고 지금 미사일 우라늄 선제 공격 위협이 다시 떠오르며 긴박한 질문이 제기된다. 세계는 중동 한복판에서 새로운 핵 위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세계 외교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관계 중 하나로 간주된다. 한쪽에는 3억 2천만 명 이상의 인구, 군사력, 기술력,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약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란이 있으며 중동에서 중추적인 지정학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아파 이슬람 세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이후로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는 수많은 간접적인 충돌이 존재했다. 인질 사태 대리전, 그리고 세계 핵게임에 이르기까지. 왜 양국이 끊임없이 충돌 직전의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지 최근 사건만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모든 것은 1900년대 초 이란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그 순간부터 글로벌 강대국들이 이란의 운명을 반복적으로 좌우하는 격동의 한 세기가 열렸다. 20세기 초 석유로 인해 이란의 국제적 위상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영국이 이란에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발견하고 앵그로 퍼시안 오일 컴퍼니, 오늘날 BP의 전신을 설립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원래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석유 수익 대부분은 영국에 돌아갔고 이란은 단지 16% 정도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이란 내 지식인들과 민족주의 성향 정치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맥락 속에서 영국과 소련은 공급로 확보를 명분으로 이란에 공동으로 군대를 파병했다. 이란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독일 편향의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소련 지원 물자의 약 3분의 1을 수송했다. 레자샤는 퇴위당했고 그의 21세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새 국왕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란 내부 정치에 대한 외세 개입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1951년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가 의회의 지지를 받아 석유 산업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자 긴장이 극에 달했다. 이 정책은 자국 자원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란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영국과 이후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1953년) 영국 정보기관 MI6와 미국 CIA가 공동으로 주도한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모사데그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전복되었다. 이 작전으로 300명 이상의 이란인이 사망했다. 모사데그는 생애 내내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고 샤는 미국과 영국의 조용한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독재적인 권한을 갖고 복권되었다.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란의 외교 정책에 수십 년간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외세 간섭에 반대하고 민족 주권을 지지하는 이란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분노의 씨앗을 심었다. (1953년) 쿠데타 이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샤는 권력을 공고히 하였고 냉전 시대 동안 이란을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 동맹국 중 하나로 만들었다.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 정부는 인프라 산업 군사 분야의 현대화를 가속화했고 동시에 서구식 사회 개혁도 추진했다. 외교 정책에서는 테헤란이 워싱턴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했는데 이는 당시 지역 내에서 논란이 많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반면
그 이면에는 내부 갈등이 쌓이고 있었다. 국가보안기구 사박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검열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특히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 노동자, 하층민 등 많은 집단이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만은 커졌고 특히 도시 엘리트와 일반 대중 간의 부의 격차와 문화적 분열이 두드러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정치적 불안은 정점에 달했다. 수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대중의 분노를 촉발한 사건 중 하나는 아바단시의 주요 영화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였다. 정부는 이를 극단주의 단체의 소행으로 돌렸지만 시민들은 사박의 음모라고 의심했다. 1978년 9월 8일 샤의 군대는 테헤란 중심 광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훗날 검은 금요일로 불리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샤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붕괴되었다. 1979년 초 정치적 격변의 물결 속에서 샤는 이란을 떠났다.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망명해서 귀국했고 곧이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이는 중동 정치 질서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1979년)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 수립되자마자 미국과의 관계는 깊은 위기에 빠졌다. 같은 해 11월 이란 학생 단체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 52명을 사바에 44일 동안 억류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1980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이 결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란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라크의 전면적인 국경 침공으로 인해 참혹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전쟁은 8년 동안 지속되었고 20세기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신생 이슬람 정권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라크를 지원했다. 이란은 약 40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동안 이란은 특히 레바논을 중심으로 자국과 이념을 공유 안 하는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며 지역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에는 여러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1983년 베이루트의 미군 변경 폭탄 테러였다. 이 사건은 지역 내 상반된 세력 간 대리전의 시작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1988년 페르시아만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해군은 지역 불안을 이유로 프레잉 만티스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 중 미국 해군 함정이 이란 항공 6국 55편을 5인 사격하여 민간인 90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양국 간 전략적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 이후 10년 동안 화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란 이라크의 전쟁 이후 이란은 국가 재건의 시기로 접어들었으나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10년 이상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대립은 오랜 시간 동안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 금수 조치를 부과하며 양국 간 모든 수입 수출 활동을 금지했다. 1996년에는 미국 의회가 이란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시에 워싱턴은 테헤란을 지역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국가 목록에 올렸으며 이 조치는 양국 간 정치적 긴장을 더욱 장기화시켰다. 이 시기 동안 양국은 직접적인 전쟁을 피했지만 레바논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프로세스 걸프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 등 지역 문제에 있어서 자주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란은 방위 인프라와 민간 핵 프로그램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안은 이후 수십 년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 1997 2005년 시절에는 화해의 신호도 있었으나 전략적 신뢰의 부재와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화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 시기는 비접촉 경쟁 모델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긴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며 전면적인 재편을 겪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 Axis of Evil으로 규정하며 무장단체 지원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비난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이란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졌고 특히 테헤란이 민간 목적을 넘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란은 해당 프로그램이 에너지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서방은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점차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란과 POC,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사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10년에 걸친 긴장된 협상 끝에 2015년 양측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며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민감한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철저한 감시에 동의하는 대신 국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제공받았다. JCPOA는 국제사회로부터 비확산 및 중동 내 갈등 완화에 대한 주요 진전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몇 년 후 미국의 정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합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초 취임한 이후 미국의 이란 정책은 급격히 강경해졌다. 전환점은 2018년 5월에 찾아왔다. 당시 미국 정부는 CPOA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직후 워싱턴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재개했으며 특히 석유 및 금융 부문을 통한 외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 압박 전략을 시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테헤란은 점차 JCPOA 이행에서 철수하며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헤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그 후 2년간 현지에서의 긴장은 급속히 고조되었다. 2019년 미국은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 공격의 배후라고 비난했고 이란은 미국 무인기를 자국 영공 침입 혐의로 격추했다. 같은 시기 영국은 지브롤터 해안에서 이란 유조선을 납포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영국 국기 유조선을 억류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긴장이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해상안보와 지역 충돌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보복의 악순환은 계산착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특히 중동처럼 불안정한 지역에서 통제불능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2019년 말까지 미국-이란 간 긴장은 빠르게 고조되었다. 이라크 내 미국 관련 시설에 대한 일련의 공격 이후 워싱턴은 이라크 시리아 국경 인근에 이란 연계 민병대를 공습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로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포위되고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년 만에 가장 공개적인 충돌 수준이었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은 이란 고위 안보 지휘부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지역 내 영향력이 큰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사살했다. 이는 양국 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심각한 전환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를 향해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했다.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 공격은 양측 간 보기 드문 직접 충돌로 간주되었다. 단 며칠 뒤인 1월 8일이라는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PS-795 위편 격추가 자국의 방공 시스템 실수였다고 인정했으며 이 사고로 벨리에이심 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국내 시위로 이어졌다. 이 시점에서 이란은 외부 압박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공공신뢰의 위기를 맞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1979년 이래 미국-이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평가되며 외교 채널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지역 분쟁의 위험은 양측의 전략적 자제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2025년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축 간의 장기적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해로 군사적 대치, 강경 발언, 간접 협상 시도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중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에 대한 공동 공습을 단행했다. 국제적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에서 2년 이상 지연시켰다. 이에 대해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자국 핵 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4월에서 5월 사이 오만과 로마에서 열린 간접 협상에서는 외교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은 3단계의 계획을 제안했는데 이는 우라늄 농축 수치를 낮추는 대가로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민간 핵 협력을 시작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양측의 강경 발언 속에서 진행되었다. 워싱턴은 이란이 농축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여전히 미국 정치에 영향력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 깜빡일 새도 없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7월 초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며 필요하다면 이스라엘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중순이 되자 테헤란은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려 핵 문제가 군사 행동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명확한 보장이 있다면 협상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의 주요 분기점 중 하나는 미국 구축함 피츠제럴드 5호가 이란 해역에 접근했을 때 이란 헬리콥터가 경고를 발신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란은 간접적인 유럽 채널을 활용해 외교적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 신뢰 수준은 극도로 낮으며 워싱턴과 테헤란, 양국의 반대 정치 세력들은 어떤 형태의 양보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특히 E3, 영국, 프랑스, 독일 및 IAEA가 이 시기를 전면적 위기를 막기 위한 결정적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구들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 몇 달 안에 대규모 충돌이 재발할 실질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100년이) 넘는 미국-이란 간 격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단지 두 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 외교에 적용되는 3가지 핵심 교훈이 드러난다. 첫째, 전략적 신뢰는 어떤 장기적인 대화에도 필수적이다. 협상은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거나 명확한 법적 틀 없이 진행되거나 중립적인 국제 감시 기구가 배제된다면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신뢰는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 책임감 있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이란 내부에서 나온다. 과거 이란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현대화를 과감히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종교 지도자 노동계층, 전통 지식인층과 같은 핵심 사회 집단들과의 열린 포용적 대화 없이 진행되었다. 개혁이 화해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억눌린 불만이 쌓여 결국 장기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격렬한 반발로 폭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간 갈등은 결코 단순한 양자 대립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매번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 대리 무장단체의 개입,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 등 얽히고 설킨 국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중동에서의 단 한 번의 행동이 국제 정치, 경제, 안보 전반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미국이란 관계는 단지 가치관과 전략이 충돌하는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100년 넘게 형성되어 온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이며 에너지 안보 이념이 충돌하는 영향력 전쟁의 연속이다. 페르시아의 최초 석유 시추에서부터 현대의 제재와 핵대치까지 이 긴장은 항상 구조적이며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UN 브뤼셀, 베이징, 뉴델리에까지 퍼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외교 경제 압박 전략적 억지가 과연 무력을 대체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략적 신뢰가 계속 결여된다면 세계는 더 안전한 질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사소한 사건이 대규모 위기로 확산될 위험 속에서 장기적인 대립으로 빠져들게 될까?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극화되고 불안정해지는 이 세계에서 미국과 이란처럼 복잡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알림을 켜두세요. 그래야 다음 글로벌 지정학 분석 영상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